안녕하세요. 와이메이커 여러분. C.S. 루이스의 나니아 시리즈 말과 소년의 14번째 현명한 말이 되는 법 함께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라비스와 말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야겠다. 연못을 지켜보고 있던 운둔자는 샤스타가 몸을 일으키는 것과 룬 왕한테 얼마나 따뜻한 환영을 받는지 목격했기 때문에 샤스타가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상도 별로 심하지 않았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은둔자는 연못 속의 상황을 볼 수만 있었지 들을 수는 없었기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싸움이 끝나고 얘기가 시작된 뒤로는 더 이상 연못을 들여다볼 가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은둔자가 집안에 있는 동안 셋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의논했다. 먼저 휜이 말했다. 이젠 이 생활에도 질렸어요. 운둔자는 우리한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나도 그분께 무척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온종일 먹기만 하고 운동도 못하다 보니 꼭 애완조랑말처럼 자꾸 살만 쪄요. 이제 그만 난이하러 가죠. 브레가 말했다. 아, 오늘은 안 돼. 서두르지 말자고. 다른 날이 어떻겠어? 아라비스가 말했다. 먼저 샤스타를 만나 작별 인사를 하고 또 사과도 해야 해. 브레는 쾌재를 불렀다. 바로 그거야. 내 말이 그 말이야. 퀸이 말했다. 아, 그야 물론이죠. 샤스타는 지금 안바즈성에 있을 거예요. 당연히 들러서 작별 인사를 해야죠. 하지만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왜 당장 떠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가려던 곳은 나니안인 줄 알았는데요. 그러자 아라비스가 말했다. 뭐 그건 그래. 아라비스는 나니아에 도착해서 딱히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희미했던 터라 다소 외로운 느낌마저 들었다. 부레가 조금 조급하게 끼어들었다. 아, 그럼 하지만 내 말뜻을 알아들으면 서두르지 않을걸? 핀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죠? 왜 가고 싶어 하지 않죠? 푸르륵. 글쎄 정말 모르겠어, 휜? 이건 중대한 일이야. 고국에 돌아가서 사회의 일원이 된다. 그것도 최고 사회. 그러니 좋은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우린 아직 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잖아. 휜이 힝 비웃었다. 아, 꼬리 때문이군요. 그래,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꼬리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싶은 거죠? 하지만 우린 나니아에서 말들이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는지 어떤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 어쩜 그렇게 타슈반의 그 타르케나만큼이나 허영덩어리예요? 아라비스가 끼어들었다. 넌 바보야, 브레. 브레가 화를 내며 대꾸했다. 사자갈기엔 맹세컨대 타르케나 허영덩어리는 아니야. 단지 내 자신과 내 친구들을 극진히 존중할 뿐이지. 그것밖에 없어. 브레의 꼬리가 싹둑 잘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아라비스가 말했다. 브레, 예전부터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 넌 왜 꼬박꼬박 사자에 맹세한다느니 사자 갈기에 맹세한다느니 따위의 말을 입에 담는 거지? 넌 사자를 싫어하잖아. 물론 싫어하지. 하지만 내가 말하는 그 사자는 아슬란님을 뜻하는 거야. 마녀와 겨울을 몰아낸 나니아의 위대한 수호자 말이야. 나니아 국민들은 하나같이 사자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하지만 사자잖아. 브레는 몹시 놀란 듯이 말했다. 아니야. 아니고 말고. 아라비스가 응수했다. 타슈반에서 들은 얘기로는 사자라던데. 만일 진짜 사자가 아니라면 왜 사자라고 부르니? 아, 그게 내 나이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나도 망아지였을 때 그곳을 떠나왔기 때문에 잘은 몰라. 브레는 초록빛 땀에 등을 기댄 채 이렇게 말했고 나머지 둘은 브레와 마주 서 있었다. 브레는 눈을 개슴츠레 뜨고 뻐기느라 휜과 아라비스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의 입이 딱 쩍 벌어지고
눈이 휘둥그러진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다. 브레가 말하는 동안 거대한 사자가 바깥쪽에서 초록빛 담 위로 훌쩍 뛰어올라 몸의 균형을 잡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사자는 이제껏 보아온 어떤 사자보다 밝은 노란색이었고 그 어떤 사자보다 크고 아름답고 무서웠다. 사자는 곧장 담 안으로 뛰어내려 불의 등 위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전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휜과 아라비스도 그 자리를 얼어붙은 듯 입도 뻥끗하지 못했다. 불에가 멋모르고 떠들어댔다. 뻔하지 뭐 사자만큼 강하고 사납다. 특히 우리의 적들한테는 그 강하고 사납다는 뜻에서 그냥 사자라고 부르는 거겠지. 혹은 그 비슷한 걸 거야. 아라비스 네가 아무리 어린 여자애라지만 그분을 진짜 사자로 상상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해. 정말이지 무례한 거라고. 그분이 사자라면 우리처럼 짐승이라는 얘기잖아. 참. 그때부터 브레는 웃기 시작했다. 브레는 계속 말을 늘어놓았다. 만약 그분이 진짜 사자라면 다리가 넷에다 꼬리도 있고 또 수염도 아이고 살려줘. 불에가 수염이란 말을 하자마자 아슬란의 수염 한 가닥이 실제로 불의 귀를 간지렸기 때문이다. 불에는 쏜살같이 맞은편 울타리로 뛰어갔지만 뛰어넘기에는 울타리가 너무 높고 특별히 날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다시 돌아섰다. 아라비스와 휘는 주춤주춤 뒷걸음쳤다. 짧은 순간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그때 휜이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이끌고 다소 야릇한 울음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사자에게 다가갔다. 오, 참 아름다우시군요. 원하신다면 저를 잡아먹으셔도 좋아요. 다른 짐승에 먹히느니 당신께 잡아먹히고 싶어요. 아슬란은 휜의 실룩거리는 부드러운 코에 사자의 키스를 해주며 말했다. 사랑스러운 말아. 머지않아 네가 내게로 올 줄 알고 있었다. 내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아슬란은 고개를 들고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자, 브레야. 가엾고 교만하고 겁에 질린 마라. 가까이 더 가까이 오너라. 아들아 두려워 말고 오너라. 나를 만져보렴. 냄새도 맡아보고. 여기 내 발이 있고 꼬리도 있고 이게 내 수염이란다. 나는 틀림없는 짐승이야. 보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슬라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직 젊은 때에 깨달았으니 앞으로 행복해지리라.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까이 오너라. 내 딸 아라비스야 봐라. 내 발은 부드러워 이번에는 다치지 않으리니 아라비스가 물었다. 이번에란요? 내게 상처를 입힌 건 바로 나였단다. 너희들이 여행 중에 만났던 모든 사자는 바로 나 하나다. 내가 널 다치게 한 이유를 아느냐? 모르겠어요. 눈물에는 눈물, 고통에는 고통, 피에는 피다. 네 등의 상처는 네가 약을 먹여 재우고 도망친 바람에 등에 채찍을 맞아 상처를 입은 네 의붓 어머니의 노예에 대한 벌이다. 너도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느껴야 했다. 아, 그랬군요. 그런데 말아봐라, 얘야. 혹시 제가 한 짓 때문에 그 노예가 앞으로 더 고통받진 않을까요? 얘야, 나는 그 애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다. 누구나 자기 얘기만 들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아슬란은 고개를 저으며 조금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뻐하여라 얘들아. 우린 조만간 다시 만나게 되리니 하지만 그 전에 너희는 다른 손님을 맞이하리라. 그리고는 담 위로 훌쩍 뛰어올라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이상한 얘기 같지만 아슬란이 사라진 뒤에도 셋은 아슬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각자 한적한 잔디밭으로 천천히 흩어져 생각에 잠긴 채 이리저리 거닐기만 했다. 30분쯤 지나자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라고 은둔자가 부르는 소리에 말들은 집 뒤쪽으로 갔다.
그때까지 줄곧 생각에 잠겨있던 아라비스는 갑자기 문 밖에서 거칠게 울리는 트럼펫 소리에 깜짝 놀랐다. 누구세요? 아라비스가 묻자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첸랜드의 코르 왕세자입니다. 아라비스는 문을 열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옆으로 비켜섰다. 먼저 민을 창을 든 병사 2명이 들어와 문 양쪽에 섰다. 이어서 전령과 나팔수가 뒤따라 들어왔다. 전령이 말했다. 아첼랜드의 코르 왕세자께서 아라비스 아가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전령과 나팔수가 옆으로 비켜서서 고개를 숙이고 병사들이 격려를 하자 왕세자가 들어왔다. 시종들이 뒤로 물러나며 문을 닫았다. 왕세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왕세자치고는 서투르기 짝이 없었다. 아라비스는 칼로르멘식 영국식과는 딴판이다. 그 칼로르멘식으로 무릎을 꿇혀 절을 했는데 물론 절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터라 썩 훌륭했다. 아라비스는 고개를 들어 왕세자가 어떤 사람인지 바라보았다. 왕세자는 그저 보통 사내였다.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금발머리 위에 철사처럼 가느다란 금태를 두르고 있었다. 하얀 겉옷은 손수건처럼 얇은 린넨 천이라 안에 입은 밝은 빨간색 옷이 훤히 내비쳤다. 에나멜을 입힌 칼자루에 붕대를 감은 왼손이 얹혀져 있었다. 왕세자의 얼굴엔 다시 한번 쳐다본 아라베스는 숨가쁘게 내뱉었다. 세상에, 샤스타잖아. 샤스타는 금세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재빨리 설명했다. 그러니까 아라비스, 달라진 내 모습을 너한테 보여주거나 데려고 이렇게 날파순이 뭐니 데리고 나타난 게 아니란 걸 알아줘. 그냥 헌옷을 입고 올 생각이었는데 이젠 불살라 버리고 없어. 게다가 아버님이라니? 룬 왕이 우리 아버지인 게 분명해졌어. 진작에 알 수도 있었는데 코린이 나랑 똑같이 생겼잖아. 우린 쌍둥이였어. 참, 내 이름은 샤스타가 아니고 코르야. 샤스타보다는 코르가 한결 낫다. 그러자 샤스타가 말했다. 아니, 우리도 이제부터 코르 왕세자라고 불러야겠다. 아첸랜드에서는 형제들 이름을 그런 식으로 짓는데 다로와 달인, 콜레와 콜린처럼 말이야. 샤스타, 아니 코르, 아무튼 입 좀 다물어봐. 내가 먼저 말해야 할 게 있어.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 이건 네가 왕세자라는 걸 알기 전부터 생각한 거야. 진짜야. 네가 없는 동안 사자를 만났어. 그 사자는 널 진짜로 주기로 했던 게 아니었어. 아라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둘은 서로 아슬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잠시 말을 잊고 엄숙해졌다. 갑자기 아라비스가 코르에 붕대 감은 손을 기억해내고 소리졌다. 아, 참. 잊고 있었어. 너 전쟁터에 나갔었지? 이게 부상당한 상처야? 코르는 일부러 위험 있는 태도로 말했다. 그냥 살짝 긁힌 거야. 그렇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리며 사실대로 털어놨다. 솔직히 이건 부상당한 상처가 아니야. 전쟁터 근처에서 월신도 못 사면서 괜히 다치거나 하는 바보 멍청이들처럼 단지 살갗이 살짝 벗겨졌을 뿐이야. 그래도 전쟁터에 나갔잖아. 얼마나 멋진 일이니?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더라. 그런데 아니 코르, 너 아직 론 왕 얘긴 한마디도 안 했어. 또 네가 누구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도. 우선 좀 앉자. 얘기가 길거든. 그건 그렇고 우리 아버진 정말 좋은 분이셔. 그분이 왕이 아니라 해도 우리 아버지인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공분이 뭐니 끔찍한 것들을 시키려고 하시는 게 탈이지만 말이야. 참, 내 얘기를 듣고 싶다고 했지?
나하고 코리는 쌍둥이였대. 부모님은 우리가 태어난 지 일주일쯤 뒤에 우리한테 축복인지 아무런 그런 걸 받게 해주려고 나니아의 어떤 늙고 현명한 켄타우로스를 찾아갔대. 여느 켄타우로스들이 그렇듯이 그이도 예언자였거든. 넌 아직 켄타우로스를 본 적이 없지? 어제 치른 전쟁에도 몇 명이 참가했어. 정말 놀라운 종족이지만 난 아직까지도 그들과 같이 있을 때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라비스, 너도 북쪽 나라에서 익숙해져야 할 게 한둘이 아닐 거야. 그렇겠지. 어서 얘기나 계속해. 그 예언자는 코린과 나를 보자마자 나를 뚫어지게 보면서 말했다는 거야. 장차 이 아이가 아체네드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위험에서 나라를 구할 날이 올 것이오라고 말이야. 물론 우리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셨지. 하지만 그 자리에 있어서 안 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아버지의 법률 고문관이었던 바르였어. 그 사람은 아주 못된 짓을 꾸몄나 봐. 횡령이라나 뭐라나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람을 내쫓아 버렸대. 달리 벌을 내린 것도 아니고 아첼랜드에서 계속 살아도 된다고 하셨다나 봐. 하지만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었던 모양이야. 나중에야 밝혀졌는데 테스로크 황제에게 돈을 받고 타슈반으로 비밀 정보를 왕창 넘겼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아첼랜드를 구할 인물이란 소리를 듣는 순간 날 버리기로 작정한 거지.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자는 나를 유괴하는 데 성공해서 굽이치는 화살강을 따라 해안으로 갔어. 추종자들이 배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해두었던 거야. 그자는 나를 안고 배에 탔지. 하지만 때늦긴 했어도 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알아채고 맹렬히 뒤쫓아 오셨어. 아버지가 해안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바르의 배가 바다로 나간 뒤였지만 그래도 시야에서 아주 사라져버린 건 아니었어. 아버지는 20분 만에 전함 한 척을 타고 쫓아가셨지. 굉장한 추격이었을 거야. 엿새 동안 바르의 배를 뒤쫓은 그때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맞붙어 싸웠대. 어젯밤에 자세히 들었는데 아침 10시부터 해질녘까지 싸웠다니 엄청난 해전이었겠지? 마침내 우리 편이 바르의 배를 점령했대. 하지만 나는 거기에 없었다나 봐. 바르는 전투 중에 죽었고 바르의 부하 말로는 그날 아침 배가 따라잡힐 것 같다고 판단한 바르가 즉시 부하 한 명에게 나를 넘긴 뒤 작은 배에 태워 떠나 보냈대. 물론 그 배는 다시 찾을 수 없었지. 그 배가 바로 아슬라님은 모든 일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아르셰슈가 나를 구할 수 있게 해안으로 밀어다 준 배였어. 난 그 부하의 이름을 알고 싶어. 그 사람은 날 살리려다 굶어 죽기까지 했으니 말이야. 아슬라님은 아마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난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네. 그나저나 그 예언이 어떻게 들어맞을지 궁금하다. 도대체 어떤 위험에서 네가 아틀랜드를 구한다는 거니? 코르는 조금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글쎄 사람들은 벌써 내가 그 일을 해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러자 아라비스가 벼랑간 손뼉을 쳤다. 그래 그거야. 우유 난 정말 바보야. 얼마나 멋있었는데 라바다슈가 200명의 기병대를 이끌고 굽이치는 화살강을 건넜을 때 네가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 봐. 그보다 더 큰 위험이 어디 있겠니? 너 정말 자랑스럽겠다. 난 조금 두려워. 아라비스는 몹시 부러운 듯이 말했다. 그래도 넌 이제 안바드 성 안에서 살게 됐잖아. 참 여기 온 이유를 깜빡 잊을 뻔했네. 아버지는 네가 우리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궁중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르더라. 그 궁중에 귀부인이 한 명도 없대. 아브라비스 같이 살자. 넌 우리 아버지를 좋아하게 될 거야. 코린도 그렇고 아버지나 코린은 나하고 달라. 잘 배운 사람들이니까. 넌 걱정할 게
아이, 그만해. 이러다가 정말 싸움 나겠다. 갈게. 자, 그럼 우리 말들을 만나러 가자. 불에와 코르는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가웠다. 그때까지도 마음이 다소 가라앉아 있던 불에는 당장 안바드 성으로 또 떠나는데 동의했다. 불에와 휘는 그 다음날 나냐로 건너가기로 했다. 넷은 운둔자와 따뜻한 작별을 인사를 나눈 뒤 조만간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다. 모두들 아침에야 길을 떠났다. 말들은 아라비스와 코르가 자기들을 타고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코르는 나니아나 안체네드에서 전쟁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말하는 말 위에 타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었다. 이 일로 해서 가엾은 불에는 자신이 나니아의 관습을 얼마나 모르는지 또 어떤 끔찍한 실수를 저지를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그래서 휜이 행복한 꿈에 젖어 천천히 걷는 동안에도 불에는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점점 더 조바심이 나고 자신이 없어졌다. 코르가 말했다. 힘내 불에. 난 너보다 훨씬 더 끔찍해. 넌 공부 따윈 안 해도 되잖니. 난 읽기, 쓰기, 문장학, 역사, 음악 모든 걸 다 배워야 하는데 넌 나냐의 언덕을 마음껏 뒹굴며 뛰어다닐 수 있잖아. 그러자 브레스가 신음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게 문제야. 말하는 말들도 바닥에서 뒹굴까? 안 그럴지도 몰라. 난 뒹굴지 않고는 못 살아. 흰, 어떻게 생각해? 어쨌든 난 뒹굴고 싶으면 뒹굴 거예요. 당신이 뒹굴지 않는다고 누가 각설탕 2개를 주는 것도 아닌데요. 뭐 불에가 코트에게 물었다. 아직 멀었어? 다음 모퉁이에서 꺾어지면 돼. 그렇구나. 그럼 나 여기서 좀 뒹굴고 갈래.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잠깐만 기다려. 5분쯤 지나서 불에는 등에 풀을 잔뜩 묻힌 채 씩씩거리며 다시 일어났다. 그러고는 우울하게 짝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됐어. 가자. 코로 왕세자 북쪽 땅 나니아루. 그러나 불에는 오랜 포로 생활 끝에 자위의 몸이 되어 곡으로 돌아가는 행복한 말이라기보다는 꼭 장례식에 끌려가는 말처럼 보였다.